네, 금요일 날 저희 출발 증시의 마지막은 다음 주의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 소폭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되면서 반등이 전개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발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까지 상당 부분 불안감들을 덜어내면서 코스피는 장중 2,700선 회복 시도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들을 좀 보니까 이제 좀 위쪽을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보고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바닥은 이미 다져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우상향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투자 전략을 좀 짜도 될까요? 기업에서 본다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분기 중에 코스피 2,800, 2,90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심리적 안도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다면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지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 추세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바닥을 통과했다, 바닥이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2,700, 2,8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분기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중에 네네. 아까 2,900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펀더멘털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인가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등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는 미국 증시가 거의 보합권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급반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향후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3분기,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프리뷰가 나올 텐데 이 실적 또한 견조하게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들까지도 미국이 올해 안에 7번 금리 인상, 6번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경기가 충분히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확인해야지 시장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조금 짧게 보고요. 다음 주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일정 중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다음 주 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PMI가 대부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월보다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 방향성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과 유럽 PMI가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자신감을 가졌던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후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20원 빠지고 오늘도 지금 1,200원이 잘하면 깨지고 1,1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도 보이는데 환율 시장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지금 1,200원에서 1,240원 단기 등락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저희는 연말까지 1,1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워낙 강세를 쭉 이어갈 만한 동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변곡점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등극할 섹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 공략해야 됩니까?
네, 단기 등락 이후에 추세 반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분위기 반전 국면에서는 아마도 그리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견조하고요.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동차를 꼽으신 게 좀 특징적인데 자동차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또 저 지진 나면서 반도체 수급 문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지금 공장 가동 중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네.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는 그런 수급 불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가격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면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지 지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분기 전체 전망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면 자동차도 봐도 큰 상관은 없겠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권에게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720선, 어제도 2714포인트를 갔다가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중요한 변곡점, 저항대라 볼 수 있는 2720선 돌파 그리고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춘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셔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권에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말자. 그래도 매수할 시점이 온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